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폭락한다, 뭐한다 난리 쳤죠. 그랬죠. 이것도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네네. 오늘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60%또 회복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새는 리얼미터 평판이 구라미터입니까? 아니면 리얼미터? 레알미터죠. 레알미터로 지금 네네. 아니 평판 뭐 자체 아주 좋습니다. 자평 말고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가장 정확도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높았죠. 그거는 네네.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팩트. 우리가 했잖아 그 얘기. 네네네. 예, 요건 그래서 팩트입니다. 댓글에 뭐 계속 좋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좀 네.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MBS 조사 그다음에 갤럽 조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갤럽 조사는 오늘 63%로 지난주 대비 4% 포인트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MBS 조사는 5% 포인트 올라서 62%. 네. 오래간만에 60% 선을 각각 회복했고요. 네. 리얼미터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전주 거 발표했는데 네. 4주 만에 상승해서 53.6%. 근데 리얼미터도 이번 주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갤럽이나 MBS처럼 한 4% 5% 가량 지금 오를 오르는 모습을 것으로 나타내고 이제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오늘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최종 집계는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주셔야죠. 네.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고 오르는 건 왜 오르는지. 궁금하다. 사실 그 전에 한 3, 4주 동안 안 좋았던 거는 가장 크게는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이냐 10억이냐 대주주 정의를 갖고 지금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때마침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또 차명 거래 논란이 그런 그때, 게 지지율에 잡혔어요? 굉장히 크게 잡혔었죠. 크게 잡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을 이때 사면을 꼭 했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게 크게 잡혔군요. 네, 그래서 한 3, 4주 동안 좀 어려웠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는 컨벤션 효과가 요즘에는 미리 잡힙니다. 어떤 효과냐면 SNS로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좀 열심히 응답하라고 그렇죠. 독려할 독려하거든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갑자기 그 시즌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지지하는 분들 계속 응답하는데 보수층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과표집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또 그렇지. 대통령이 조금 적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당대회 현상이 이슈가 있었거든 사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눈에 띄게 올랐단 말이죠. 그쵸.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원래 이제 한미 정상회담처럼 이제 주요국 정상들 만나면 한 5% 포인트 늘 상승했었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씨도 당시에 이제 소폭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몰랐어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첫째 주에 한 5% 포인트 바로 오르지 못했던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숙청 이것 때문에 조금 늦게, 그러니까 약간의 버퍼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이견들이 있다가 이제 이번에 확실히 성과가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하고 귀국한 다음부터 지지율이 계속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그게 포함이 되지 않고 네. 반영이 되지 않고 그 매불쇼에서 그 김용범 실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좀 올라가는 그래서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수백 개 터졌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도 여전히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 매체 유튜브 영향력이 굉장히 커가고 있고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그보다 더 이상이죠. 특히 매블쇼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하루 이틀 좀 지나서 이게 잘된 성과 그렇지. 정상회담이었구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요.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지금 저 방청객분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팩트를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일익을 했다는 건 분명하죠. 어떤 일이죠? 김용우 실장 나올 때도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같이. 그랬었던가요? 이 사람이 무관한 개인적 의견이라니. 이 사람이 근데 진짜. 여담입니다만 네. 김용범 정치실장. 실장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맞아요. 원래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 잘안 꼴이 많이 나가요. 있었어요. 노잼이에요. 네. 딴 데는. 여기 매불쇼가
솔직히 그 성과를 또 성과대로 제대로 짚어내고 네. 분위기도 좋고 전달력 좋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뭐 경쟁력 있는 다른 채널에서 러브콜이 있었던 걸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나가시고 나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매블쇼를 선택합니다. 다 아. 제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세 분이서 뭐 하시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할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솔직히 이 지지율이 못마땅하거든요. 더 높아야 한다. 아니 왜냐하면 뭐 음. 전직 대통령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이게 너무 좀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지. 그런 생각을 맞아요. 좀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에 비하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낮아요. 워낙 또 지금보다는 대통령 득표율 당선됐을 때 득표율 격차 좀 컸을 때고 이번엔 사실 10% 미만으로 조금 그래도 나름 치열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된 다음에 스스로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뻔뻔스럽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불복 심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윤어게인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불복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높게 시작은 하지 못했는데 근데 대통령실 용산에서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국면을 한편은 아쉽지만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쭉 오르다가 최근 3주 동안 좀 멈췄다가 다시 60%대를 회복한 건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이맘때 지지율은 28%에 그쳤었어요. 28%요? 네, 갤럽 기준으로 28%였고 리얼미터도 그때 20%, 29%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그랬어요. 아니 28%요? 이거 물어보세요. 2020년 8월. 예, 이게 리얼미터가 29%, 그러니까 취임 100일 바로 전주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시점에 조사한 건데. 진짜? 뭘 했길래 저때 아니 뭐 뭐였지? 바지에 똥 쌌나? 아니 진짜 이렇게 낮았었어? 그때 그 이준석 당시 대표를 축출할 때입니다. 축출할 때야. 네, 그리고 비대위 꾸린다 뭐 이러면서 윤핵관 뭐 체리 따봉 뭐 이런 한참 논란이 그러니까 뗄세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도 그 뭐 윤창중 대변인 그다음에 그랩 집권 초기에 7명의 장차관이 낙마했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인사 참사 때문에 지지율이 당시 이맘때는 50%대 초반을 유지했는데 한때 한 달 전쯤만 해도 여기도 30%대 뭐 20%대 막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사실 있군요. 하락세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금 회복을 해서 60%대를 찍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그런 곡선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한마디 더 붙이자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윤석열 검찰이 악마를 시켜놓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그저 초창기에. 초창기에.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게 의심을 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확 바뀌진 않는 거지. 근데 조금씩은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온갖 범죄로 그냥 다 엮어놓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이미지가 바뀌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교수님은 자꾸 여기서 얘기한 걸 살붙여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답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따가 답을 해주세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뭡니까? 이제 앞으로의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이 여론이라는 것은 정책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상승 요인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하락 요인은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일단 상승 요인은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정책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상법 개정안의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노동법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소비 쿠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더 강화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법 개정, 노동법 개정 이런 부분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니까. 예를 들면 민생 지원 정책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거다.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아니 그럼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락 요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자, 하락 요인으로
그냥 제가 추측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 검찰 개혁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마련해 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당정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지금. 아니, 지금은 그만해, 없는데 그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요인이에요. 9월까지 경찰청 폐지하는 문제는 끝나요. 근데 9월 25일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내용들을 또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약간의 과정에서.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당정 갈등. 뭐 그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없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하락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이라고 뭐 다른 거는 또 들어봐야 알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당장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말. 그렇지. 에이펙 얘기가 나와야죠. 네. 아니 에이펙 얘기가 안 나와서 나 놀랬잖아. 깜빡 잊어버렸네. 에이펙. 상승. 그게 가장 큰 이게 크지. 기회 요인입니다. 이제 10월 이제 하순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준비 관련된 보도는 이제 10월 초, 그러니까 한 달 후부터는 에이펙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커. 네, 그러면 거기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주요 정상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렇지. 거기에 혹시 뭐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 뭐 등등 방문을 하게 된다면 시진핑 뭐 등등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고. 고 난리 납니다. 네.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60%지만 70%의 나를 왜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출 이유는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카메라 욕심 많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럴 때는 싫어. 같이 잡아주세요. 에이펙이 크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또 에이펙이 지난 다음에 사실 지방선거 분위기로 가는데 그때는 진보층도 결집하겠지만 보수층도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탈하는 지지층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가 기회 요인일 수도 있고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10월, 11월까지는 날씨가 아주 맑음. 그런데 이제 12월부터 내년 지방선거 초반까지는 좀 아주 팽팽한 국면으로 갈 수 있기 양면성이 때문에 좀 있다. 예, 양면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 갤럽이라든지 MBS도 20% 중반, ARS 조사는 30%까지 많이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되면 보수층은 항상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한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격차가 이렇게 작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보수층이 나중에 결집하잖아요. 결국 결집하더라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전투표 논란이 뭐 있어서 사전투표 좀 덜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수층은 늘 선거가 되면 결집을 해서 특히 서울도 사실 지난 대선 때 리얼미터 조사가 한 대선 한 1, 2주 전에 서울에서 격차가 거의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라미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에서 보수층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김문수 후보. 항상 선거가 다가오면 보수층도 결집을 해서 민주당은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란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분들은 진짜 언제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최욱마저도 윤석열이랑 다를 바 없다고 나까지 쳐버리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 욕먹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게 항상 좀 아쉽더라고. 아니 진짜 뭐 나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거 왜냐하면 언제나 선거는 그냥 평시잖아. 평시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평시면 아주 이례적일 때 국민의힘이 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이 굉장히 제 말이 틀린 게 혹시나 있나요? 정확하죠. 평시라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날이야. 왜 그래? 보통 날이야. 국민의힘이 지는 날이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최욱도 쳐내야 되고 뭐 곽수산도 쳐내고 뭐 다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무조건 지는 거죠. 무조건. 맞습니다. 집권 후가 더 중요한데 지금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 말고 대한 미디어에서 매블쇼 같이 또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또 사실 전달을 또 의제 설정을 잘 해주는 이 매체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뭐 진보층 당원들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려도 잠깐 흔들리고 다시 제 모습을 찾는. 근데 보수층에는 사실 매블쇼 최욱 씨 같은 분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또 매체 환경도 보수층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품격 있고 또 재미있고 이런 대한 미디어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수층은 지금 갈 길 멀지만 네. 하나하나 지금 다시 재점검. 왜냐하면 뭐 우익도 좀 건전해야 저는 발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에요. 네. 저는 보수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보수가. 네네. 예. 그래서 집권과 중요한데 아무튼 집권 후에 사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렇고 약간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데 근데 아주 극단적인 또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쪽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몇 주 만에 다시 네. 정상화됐다는 점에서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극우의 유튜브들은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매불쇼는 뭐 체육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여기 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정한 진영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체육에 대한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게 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죠. 매불쇼가 갖고 있는 장점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의견 얘기하고 얘기도 듣고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건 네. 그건 최욱이가 잘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 저랑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채팅이 그 또 오류가 나가지고 막혀 있다가 다시 뚫렸는데 네. 최욱 씨 얘기한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달아주시네요. 그렇습니까? 우기 남아라. 남으래 이제? 우기 맞는 말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기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채팅 많이 올려주시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송영 대표님께서 얘기하셔서 확실히 체육보단 최욱이 입에 딱 붙는 것 같고 우리 진봉 교수님도 최진봉 아니고 최진봉 오이. 역시 최고들만 모여 있는. 저랑 본이 같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집안 동생이에요. 송영길 대표는 맨뭐 최동재 알고 봤더니 채였어 채. 아이. 와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 최욱 이렇게. 와 어이채 아닌 게 다행이다. 어이채 아닌 게 다행이야. 예. 아이채로 알고 있어. 그만큼 저는 사적 관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내 성까지 철저히 감추는. 감춘 거야? 거기서 제대로 모르신 거야?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책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매불쇼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지난 대선에 한해서는 리얼미터가 가장 사후적으로 봤을 때 네네. 가장 정확하게 맞췄다는 점. 이건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아유 체육 최고.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